Wish that we could go back more than just a throwback. Baby, only you and me. Chasing after sunsets back when we were young and living on a movie screen. We were so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가 내놓은 차세대 전기차죠. 아이오닉 5인데요. 분위기로 봤을 때 뭐 디자인 그런 요소에서 과거 포니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포니를 직접 봤던 세대인 만큼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론트 쪽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리어 측 자체도 괜찮은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어색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오닉 5가 현대차의 미래를 짊어질 전기차로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전기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놓은 해치백 이외에 세단과 SUV, MPV 등 다양한 전기차 등장도 예고했습니다. 아이오닉 5의 완성도가 높아야 나머지 전기차들도 자연스레 인정받을 수 있겠죠? 디자인은 레트로풍을 기반에 뒀습니다. 과거의 포니 컨셉트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데요. 각진 모습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꾸몄습니다.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이죠. 수납형의 도어 핸들과 와류를 줄여주는 휠이 장착되는 등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했습니다. 차체는 많이 큽니다. 길이는 투싼보다 길고 폭은 산타페보다 10mm 좁은 정도입니다. 높이는 코나와 투싼 중간 정도고요. 특히 휠베이스가 3m에 이르는데 이는 현대 그랜저보다 긴 것이며 제네시스 G80 대비 10mm 짧은 수준입니다. 실내는 복잡함보다 심플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에는 현대 로고가 없죠. 칼럼에 자리한 기어 셀렉터, 종이 질감을 구현했다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기존 현대차에서 볼 수 없던 디자인입니다. 계기판 테마도 달라졌습니다. 주행 모드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전기차 전용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비롯해서 전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충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 V2L 기능 활용 시 배터리를 어느 정도까지 소진시킬 것인지 등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쉽게 사용하게 만든 것은 현대차만의 강점이죠. 넓은 공간이 장기입니다.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터널 없이 평평합니다. 암레스트 부위가 앞좌석 시트와 별도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뒷좌석 공간도 넓습니다. 시트 쿠션 면적도 넓고요. 테스트 모델에는 빠져 있지만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리까지 받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시트도 준비했습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오면서 현대차도 자동차의 실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오닉 5의 공간도 볼까요? 잠시 아이오닉 5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HDA2 기능을 지원합니다. 차간거리 조절과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은 물론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을 지원하고 각각의 센서가 감지하는 능력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토 하이빔이나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보조 기능도 탑재됐고요. 주행 완성도는 어느 정도로 발전시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디자인의 매력은 충분합니다. 적당히 각 그리고 면의 어떤 조화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신세대 전기차다운 매력을 잘 뽐내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측면 부분, 특히 뒤쪽이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디자인은 호불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만 어색할 뿐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마음에 들고요. 어쨌든 예전의 것을 가져와서 활용한다는 측면, 현대차만 해도 이제는 헤리티지를 내세울 때가 되었죠.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아이오닉의 디자인 충분히 좋습니다. 자, 그럼 아이오닉5 함께 달려볼까요? 자, 부드럽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싱 하는 모터 소리와 함께 부드럽게 밀고 나가는 느낌, 다분히 전기차다운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이징 기능을 단계별로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레벨 0단계에서는 코스팅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는데도 속도가 거의 줄어들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행 가는 거리를 확보하는 데도 이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등에서는 이런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반면 여기서 패드를 당겨주면 저항이 걸리죠. 이런 것들을 모니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레벨 3까지 가면 회생 제동 에너지를 만드는 측면에서 이점이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들은 멀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다는 것은 배터리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혼자 이용할 때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레벨 2 정도에서 계속 주행을 이어가 볼까요?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마력감, 토크감 충분히 좋은 편인데요. 자, 아이오닉 5에는 모델에 따라 각기 다른 모터가 장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타고 있는 기본형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 밟았을 때 물론 팍팍 나가주면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내 주행 스타일에 어울리는 그런 모터를 선택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지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상용 모델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구동 방식도 리어 휠을 굴려주는 타입이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조금 더 직설적인 느낌이 잘 살아나서 좋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다양한 구동 방식을 타보신 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앞에서 끌어당기는 것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 이 사이에서 오는 그 질감적인 차이가 나게 되고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감각을 만드는 데는 리어 휠을 구동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자, 설명할 것들이 많이 줄었죠. 변속기도 없고 물론 감속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통해서 어떤 MVH에 대한 그런 요소에 대해서도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탔었던 현대기아차 다른 모델 대비 바람 소리는 조금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수치로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가게 되고, 특히 MVH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전기차를 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스티어링 휠의 사이즈 이런 것들도 좋은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계기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양쪽에 사용하고 있죠. 이건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인지 스피드미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다른 이제 몇몇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개를 낮추거나
혹은 지금 이제 보일 때까지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운전 자세가 돼야지 나머지 것들이 보이거든요.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제 시야에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 디자인을 하실 때 키가 조금 작은, 아니면 키는 크지만 허리가 굉장히 짧은 그런 분이 디자인을 하셨던지,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물론 테마 기능을 지원하긴 합니다. 하지만 테마 기능을 지원하더라도 스피드미터의 위치 자체는 변경되지 않거든요. 때문에 저는 스피드미터를 지금 이 내비게이션 쪽에 있는 속도계, 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달리 컬럼식으로 보이는 변속 레버가 달려 있죠. 하지만 다른 뭐 메르세데스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컬럼식은 아니고, 컬럼식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 다이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앞쪽으로 돌려주면 전진, 뒤쪽으로 돌려주면 후진. 뭐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게 되면 오히려 뭐 오작동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앞쪽으로 하면 전진, 뒤쪽으로 하면 후진이니까요. 물론 그 중간 단계에 살짝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중립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제법 좋은 편인데, 현재는 기본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베이스 그리고 고음을 잘 살려내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사운드에 민감해하는 그런 오디오 매니아가 아니라면 충분히 타협할 만한 사운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 좀 특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풀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승차감을 충분히 확보해냈는데요. 자, 냉정히 한번 따져봅시다. 자, 포르쉐 타이칸 어떤 차인가요? 전기차죠. 매우 잘 달립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EV6가 제로백 3.5 나오니까 타이칸 포에스타이는 아웃 오브 안중? 하지만 다릅니다. 걔는 옆으로도 빠르거든요. 자, 앞으로만 빨리 가는 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중국 애들은 더 할 거예요. 뭐 제로백 2초대, 1초대 아마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타이칸 포르쉐가 기술이 없어서 EV6보다 못 달리는 그런 차? 이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컨셉에 따라 차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포르쉐가 만든 타이칸은 스포츠카이고 단지 파워트레인을 전기로 쓴다, 모터를 통해서 만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아이오닉 5, 이 차를 타는 목적 명확하죠. 이걸로 뭐 엄청나게 빠른 코너링을 즐긴다든지, 뭐 물론 뭐 쇼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 차의 목적 자체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승차감과 타협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어느 정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통해서 이 차의 소비자들, 99%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이오닉 5의 셋업 방향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자, 어설프게 이것저것 잡으려고 하다가 이상한 그런 승차감을 갖는 차들도 있거든요. 뭐 현대차로 얘기한다면 팰리세이드, 그게 뭡니까? 승차감 나쁘잖아요. 뒤에 누굴 태워요? 집만 태울 거예요? 하지만 아이오닉 5 시내 주행을 할 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상당히 편안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핸들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스티어링 휠을 이렇게 돌려보면 한 템포 늦게 따라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돌아갔는데 차의 모션은 한 박자 늦거든요. 하지만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승차감과 타협을 했기 때문이고,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뭐 순서는 오늘 좀 뒤죽박죽 됐지만 잠시 가속 성능을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아이오닉 5는 롱레인지 2휠 버전입니다. 기본 트림이지만 제법 잘 달리는 모습을 보였죠. 성능은 저희가 이전에 테스트한 볼트 EV 푸조 E208 사이에 위치하는데요. 순수한 가속 성능만 보면 아쉬움이 나올 것 같지만 실주행 때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160kW급 모터가
충분한 힘을 제공해주기 때문인데요. 전기차 특성상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토크가 잘 나와주는 만큼 이 정도의 성능에서 부족함을 느낄 소비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초기에 나왔던 아이오닉 일렉트릭과 비교를 해보면 성능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죠. 무엇보다 다른 차들보다 큰 차체를 가졌음에도 이 정도의 성능을 보였으니 누구도 아쉬움을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성능도 부족하다면 상급인 AWD 버전을 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이오닉5 구매 예정자 분들께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오닉5는 현대차 내부 사정 때문에 조금 급히 나왔거든요. 혹시라도 현대차 연구소에 지인이 있다면 아마도 같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쉽게 말해 세부적인 완성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기본 틀 자체는 좋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구입한다면 후회 없는 아이오닉5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계속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시간은 없는데 완성도 높은 차를 구입하고 싶다면 기아 EV6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쓰지만 아이오닉5보다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완성도를 올릴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택시로 구입한다면 현 시점에선 EV6를 더 추천드리고요. 이 GMP는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데요. 1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800V 충전 시스템 덕분에 초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의 전기를 외부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V2L 기능까지 지원하고요. 타사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기본 구성은 동일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연상시키는 구조의 플랫폼이 있고 전륜 혹은 후륜 아니면 양쪽 모두 모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부분은 배터리가 자리하고요. 여기에 어떤 외관을 이식하느냐에 따라 세단부터 SUV까지 다양한 차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발비도 줄일 수 있겠죠. 내연기관 자동차에 복잡한 부품이 사라지면서 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만큼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전후 무게 배분이 균일해지면서 운동 성능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동일하죠. 800V 시스템과 400V 시스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점,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가 하나로 만들어졌다는 점, 나아가 모터 구동축인 드라이브 샤프트와 바퀴에 연결되는 휠 베어링까지 통합형으로 만들었다는 점 등은 이 GMP만의 특징으로 꼽힙니다. 여유로운 출력으로 무난하게 잘 달려주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그런 부드러운 가속이 이루어지는 만큼 수치보다 만족감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승차감을 강조하면서 핸들링은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안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어에서 어느 정도 잡고 가도록 세팅을 했는데요. 자, 냉정히 말하자면 타이어 쪽에서 핸들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즉, 차량의 기본 방향성은 승차감으로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을 상당 부분 이제 타이어 쪽으로 좀 떠넘긴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에 아이오닉 오너가 타이어를 바꿀 때 단지 싼 걸로만 막 연연해서 끼우다 보면 이와 같은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는, 또는 난 타이어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안전하게 타고 싶다라면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이 OE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이라는 모델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동 성능도 볼까요? 아이오닉5의 제동 시험을 해본 결과 시속 100km에서 정지하기까지 약 39m가 소요되었습니다. 최단으로는 38.9m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39m대 중반을 마크했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하게 이와 같은 성능을 지속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좋은 성능이죠. 사실상 성능에 특화된 테슬라 퍼포먼스를 제외한다면 가장 좋은 제동 성능을 냈습니다. 자,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자,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화이트로 정리를 잘 해놨고 처음에 차에 앉았을 때 매우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그래픽 디자인, 앞서 이제 그 스피드미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말 깔끔하게 잘 디자인했는데요. 다만 이제 요 패널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화이트 컬러를 쓰다 보니까 뭐 그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향후에 약간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쪽 지금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덮고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좀 변색의 여지가 있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오닉 5 프로옵션 모델로 가면 카메라로 리어뷰 미러를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차를 봤었는데 좀 웃기지 않나요? 무슨 애프터마켓에서 대충 난 것 같아. 자, 기왕 그와 같은 신기술을 달았고 옵션으로 비싸게 가격까지 책정을 했다면 이 시각적인 만족도를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 그냥 부착하는 형태로 만드는 건 너무 성의가 없거든요. 물론 요즘에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자, 아우디처럼 이런 것들을 아예 도어 패널로, 자, 도어 패널 하나 더 만드는데 분명히 원가는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 보는 입장에서 뭐 그거 25만원짜리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완성도를 통해서 미래 기술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이런 것들 정말 화려하게 잘했고 디자인도 좋고요. 아이오닉 5 뭐 사실 가격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싼 편은 아니에요. 이제 국산차 싸지 않습니다. 가성비가 좋다? 그건 옛날 얘기고, 다만 내가 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에 더 많은 옵션이 있다. 이것이 바로 메리트인데, 사실 가격만 놓고 본다면, 그리고 또 브랜드 이미지로 본다면 테슬라가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타고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차량의 문제를 케어할 수 있고, 그런 점이 국산차가 갖는 매력인 만큼 너무 고가에 연연하기보다는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를 통해서 정말 이제는 가성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가치 정도는 지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기 좋네요. 네, 오늘 만난 아이오닉 5. 자, 시각적인 만족도가 매우 뛰어난 차입니다. 그리고 성능이라는 부분에서도 무난했고, 물론 본질적으로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차가 가져야 될 그런 승차감을 잘 구현해낸 만큼 기존 전기차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셨던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특히 뭐 디스플레이 디자인 이런 거 오늘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 스피드미터의 위치, 이 속도계를 조금 더 뭐 중앙에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유롭게 해서 시트 포지션에 따라서,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아마 지금 시트 포지션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뭐 지금 몇십 년째 이러고 있고, 여기서 스피드미터 지적하는 차는 다른 차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자, 그리고 나서 아이오닉 5가 처음인데 이런 부분조차도 만족감을 높여준다면 좋겠네요. 뭐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이 패널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거 돈 더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시트도 편안하고, 그리고 좀 하나 아쉬움, 요즘 현대차, 기아차 타다 보면 그 예전처럼 실내 내장재 냄새가 좀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뭐 최근 저희가 탔었던 캐스퍼도 냄새 좀 완전히 좀 많이 심했고, 지금 이 차도 그렇고, 특히나 마일리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냄새가 난다는 것은 조금 더 현대차가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뭔가 약간 찌든 그런 냄새인데, 처음 타시는 분들 이거 정말 무식하게 또 새차 냄새라고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엔 없습니다. 정말 이거 새차 냄새라고 좋아하면 그 바보예요. 자, 이 소비자들도 좀 더 지적할 건 지적하고 잘하는 건 칭찬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오늘 이 아이오닉 5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8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전기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격은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구성적인 만족도가 뛰어났던 아이오닉 5를 만나봤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기아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